포항시청에서 개최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포항 시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영덕 강구항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본계획 변경과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강구항을 도시관광항구로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관련된 공청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시민들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고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한 산자부 관계자는 30분 만에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반드시 포항 지진 피해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청회 시작 전부터 피해 주민들은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사과와 70% 지급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같은 조립식 주택은 지진 당시 피해 대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 재난 시스템에서 제외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신고도 안 받아줬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배상해 줄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고 완전한 도시 하나를 폐허가 만들어 놓고라 정부를 그래 놓고 정부를 믿으란 말인가? 산자부는 국가 재난 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의 지원금 지급을 통해 큰 틀에서의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70%라는 지급 비율은 정부가 포항의 지진 피해를 유형별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그런 우리 포항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피해의 경우 수리비 증빙 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증빙이 없어도 포항시에 접수된 피해 사진만 있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산자부는 주민들과의 실랑이 끝에 30분도 되지 않아 자리를 떴고 주민들도 전면 거부를 선언해 공청회는 4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합리적이 못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거부하겠습니다. 공청회 중단 사태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산자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공청회 개최를 다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던 2020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하에 개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했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당초 5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시기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영덕 강구항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크게 축소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습 재해를 감안하면 항만시설 확대가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어항 기능은 물론 관광 역할도 할 수 있는 도시관광항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게 집산지로 유명한 영덕 강구항입니다. 연중 관광객이 몰려 인기를 끌지만 항구 시설은 3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사가 쌓이고 물 흐름이 좋지 않아 어선의 이출항이 쉽지 않습니다. 홍게, 자비 등 50톤 이상 어선들은 낮은 수심 탓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잦은 사고가 이어집니다. 50촌에 하류에 항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우기 때는 토사가 유입돼서 우리 배 어선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강구항 건너편 오포 삼리에 추진하는 새로운 연안항 개발도 지지부진합니다. 당초 3,200억 원 규모에서 423억 원까지 예산이 줄었고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내년에 물양장과 방파제 공사를 마치면 100톤급 선박 6척이 접안할 수 있지만 수요 대비 시설 용량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영덕군은 내년부터 10년간 추진하는 정부의 4차 항만 기본계획에
493억 원을 요구했고 상습재해를 겪는 만큼 타당성 조사 없이 항만 예산을 확대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구적으로 보면은 당초 계획했던 한 3,028억 이상으로 정말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 그리고 20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의부 국회의원은 강구항 개발 현장을 방문해 강구항의 접안과 하역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항구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어항과 관광 기능을 합친 도시관광 항구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어항이 아닌 어항 및 관광 플러스 도시 항만으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항의 어항 기능을 살리면서 도시 관광 항구로 개발하기 위해선 기본계획 변경과 국비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에서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는 김천의 60대 부부로 지난달 31일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며느리의 시부모입니다. 이 며느리의 딸과 경산 친정어머니, 이모에 이어서 시부모까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경주의 40대 남성과 경산의 20대 러시아인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1,36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누군가 집어던진 술병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미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두리번거립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성, 옆에 있던 상인이 황급히 휴지를 가져다 줍니다.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한 남성도 놀라 한참을 지혈을 돕습니다. 결국 구급차가 출동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일 새벽 2시 20분쯤 골목을 지나는데 느닷없이 유리 조각이 날아들었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저를 탁 치면서 뭐가 날아와가지고 맞았거든요. 이마를 제가 피가 흥분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몸이 떨렸거든요. 이 여성은 오른쪽 눈두덩이가 4cm가량 찢어져 열바늘을 꿰맸습니다. 조그만 깊이배였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근처에 있던 미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서 있다가 여자가 뒤돌아서 던졌거든요. 던지면서 튕겨나가면서 저를 쳤다고.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외국인 무리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한 미군이 들고 있던 술병을 던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직후 이 미군이 칠곡의 미군 부대에 택시로 이동하는 것을 CCTV로 확인한 경찰은 이 미군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미군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하루 만에 1,09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3년간 대구에서 형사 입건된 주한미군은 121명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방에서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에 접어드는 절기 입추인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다시 굵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특보 상황부터 보시면 비가 잦아들면서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과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0에서 20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만 내일보다는 주말에 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해경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운항 중이던 수상 오토바이를 붙잡았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오늘 아침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63살 A씨 등 3명은 형산강에서 출발해 영일대 해수욕장까지 이동하며 약 1시간 50분 동안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곳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운행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독소 조항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입장과 해당 지자체의 방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포항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속빈 강정이란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된 거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해 구제 활동이라든가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가장 진상조사를 제외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개정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이다.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급 기준을 70%로 한도를 정한 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적게 받을 경우는 완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 분명히 특별법에 특별법 14조에 보면은 피해 지원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동안 특별법과 시행령의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규정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 구제,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흡의 우리 유류 오염 사고 뭐 이런 등등인데 제가 다 봐도 모법이라든가 특히 시행령에는 지급 비율을 제한하고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 지진특별법에는 포항시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철거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증거 보전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산업부라든가 채권단에 보전을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전을 하라라고 이제 그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채권 단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네. 지금 지난주 주말에 하고 이제 휴일에 이제 철거를 했었던 거거든요. 관련 법률 개정이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8월까지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포항 MBC 시사토론 지진 피해 지원금 70% 지급 논란은 오늘 밤 10시 4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파업에 따라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내일 일부 진료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 병원 전공의 210여 명과 계명대 성서동산병원 180여 명, 영남대병원 160여 명, 대가대병원 140여 명, 파티마병원 70여 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은 내일 오전 7시부터 모레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의 왜곡을 부른다며 중환자실과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각 병원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를 더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외래진료 등은 정상 운영할 예정이지만 응급실은 환자가 몰릴 경우 등의 변수가 많아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전문의를 포함해 개원의까지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